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간병인 80%가 조선족이고 이 비자 비리를 척결해야 된다. 이 주제 그리고 확진 숨긴 중국인 간병인 4명 사망했다. 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이 확진을 숨기고 한국 병원 취업한 중국 간병인 82명이 감염됐고 4명이 사망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기도 남양주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지금 이 간병인이 중국인인데 확진을 숨기고 그리고 이제 한국 병원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82명이 감염됐고 4명이 사망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네, 확진 알고도 1차 음성 확인서 제출 후 취업을 했다라는 거죠. 네, 참 가슴 아픕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비양심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이 확진 숨긴 중국 간병인 남양주 요양병원 4명 감염 사망 쇼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성 판정이면 이게 참 기가 막히네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네. 자, 간병인 80%가 조선족입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그 법무부에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베트남을 보면은 여기서 간병인 양성 체계가 있어요. 독일이라든지 일본이 와서 간병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기서 어떤 독일어라든지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이 간병인을 양성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입국을 시키고 있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어 강사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사람들을 한국의 일본의 어학당에서 일본에 있는 어학당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언어 실력이 되면은 그때 이제 취업을 시켜주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제가 이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일본 그리고 호주, 뭐 캐나다, 미국, 또 뭐 프랑스, 뭐 네덜란드, 뭐 아일랜드, 또 몰타 이런 다양한 나라의 이러한 제도들을 직접 제가 예, 관련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파악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왜 안 되냐, 이게 왜 안 되냐면 도둑놈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탐관오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 중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었지만 공무원들이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좀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은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질투 이런 식의 시선들이 생기고, 아니 공무원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물론 훌륭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아주 그 국민의 고열만 빨아먹는 탐관오리들은 잡아다가 반드시 정신교육대로 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출산 문제도 진짜 진심으로 고민해가지고 막 이거를 가지고 잠 못 이루고 막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간병인 문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법무부에도 민원을 넣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코로나가 한 나라에서 터지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우리 간병 쇼크, 간병 대란이 일어난다. 그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국어 교육을 먼저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간병인 교육을 시키면 된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면 한국에 많은 그 외국인 유학생도 있고 또 한국에 가족을 방문한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 방문. 그리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과 동거하고 있는 동거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는 그래도 모자르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동남아 국가에서 일단 한국으로 와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같이 간병인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자격이 되면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자.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그래. 왜 안 하려고 그러냐면 비자 비리를 저지르고 싶은 거예요. 비자 비리. 비자 비리를 저질러 갖고 거기서 돈을 빼먹으려고 안 하는 겁니다.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불법 취업 베트남인 입국 눈 감은 비자 담당 용사 징역 4년. 이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이게 제가 계속 지적을 했어요. 이거 계속 지적을 하다가 싸우다가 제가 이제 살해를 당할 위기를 겪었죠. 네. 대사관에서 안 도와줍니다. 절대 안 도와줘요. 그냥 저한테 귀국하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국하지 않을 거면 살해당한다는 말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아니 귀국해라. 그리고 귀국 안 할 거면 살해당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싸웠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형사.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뇌물을 받고 불법 취업 베트남인들에게 무더기로 비자를 준 공무원이 징역 4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비자 영사가. 그래서 제가 베트남 사람들이 영사가 돈 받고 비자 발급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한 사람에 300, 400씩 받고 그거 다 돈을 주면서 이 CCTV를 찍어놨는데 몰래 카메라를 찍어놨는데 이거 폭로 안 된다 그랬더니 저한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사를 모독하지 말라고. 구속되잖아요, 그렇죠?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네 입국 불허한 외국인 929명의 비자 발급 불법 체류 우려. 이게 보십시오. 감사원에 적발된 거예요. 감사원에. 이게 오늘 기사예요. 오늘 기사. 어제 기사군요. 어제 기사. 네, 입국 불허한 외국인 929명에게 비자를 발급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입국 불허인데 비자를 발급해줘가지고 이 불법 체류 우려가 됐네요. 929명. 예. 이게 다 영사들이나 출입국 공무원들이 이 비자 발급 비리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지금 외국인 인건비 못 잡으면 농촌 미래 없다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시골에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시군구한테 맡겨라.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인제군하고 서울 강남구하고 똑같으면 어떡하냐. 예? 그리고 이 계절 근로자들도 한국어 교육이 된 다음에 들어오게 해라. 한국어 이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공무원이 하는 소리가 선생님 말 따르다가는 제철의 근로자들을 못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현재 이 실정을 너무 잘한다.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공부하다가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은 봄에 들어올 수도 있고 가을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공부도 안 하고 들어와가지고 자꾸 성폭행 사건 터지지, 폭행 사건 터지지. 이거 나라 망신이다. 안 들어요. 절대 듣잖아요. 아 선생님 전화 끊겠습니다. 팍 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해외에서 이제 전화를 한 거야. 다시 나 이거 해외인데 이거 해외 전화세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전화 마음대로 끊냐. 그랬더니 또 팍 끊어버려요. 와,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 공무원들이 이게 나라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50%를 민간 위촉직으로 바꿔서 민간 위촉직. 그래서 민간들이 임기직으로 위촉직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라 망합니다, 진짜로. 네, 정말 제가 공무원 해봐서 알아요.
공무원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월급이 나오니까. 근데 자영업자들 보세요. 열심히 안 하면은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평가제, 민원 평가제를 둬서 이 리뷰 달듯이 공무원들 계속 그 평가를 누적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 계속 이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공무원들은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이게 명백한 근거가 드러난다.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바로 해임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민본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민본. 제 정치 철학은 민본입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간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이 관료주의로 흘러가면 안 돼요. 공무원만 늘리는 이 문정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무원을 줄여야 됩니다. 공무원을 줄이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그 생각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예산을 아껴가지고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직접 현금으로. 그래서 그게 이번 해에 얼마를 줄였다. 얼마를 나눠줬다. 내년에는 더 줄이자. 내년에는 얼마를 줄였고 얼마를 나눠주자. 이렇게 돼야 돼요. 투명하게. 그러면은 국민들이 국민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암행어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국민감사들이. 이 사람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감사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출입국 직원, 경찰, 출입국 비리 적발. 보세요. 골물대로 골마 터진 법무부 직원의 비자 발급 갱신 비리.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왜? 정인태 얘기 들으면 돈 안 생기거든요. 정인태 얘기 들으면 돈 안 생긴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까다롭게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돈 받고 비자 발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영사하고 엄청 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사가 감히 교민이 대한민국 영사를 뭐 이렇게 모함하냐고 막 이러길래 제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이 일을 왜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애국심 때문에 한다. 내가 그래, 애국심 때문에. 그래 저한테 막 쫓아오면서 식사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당신하고 식사를 하냐고. 제가 진짜 그런 일들도 겪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여러분들 이 지금 간병인 이런 제도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나라를 지킬 사람은 국민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시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AI 간병인, 로봇 선언. 5년 내에 AI 인턴 시대 열린다. 여기도 보면은 80세 이상 1000만 명 돌파한 일본, 로봇 간병인 손조 로봇까지 등장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로봇이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리 로봇이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도 그게 진짜 감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당 1억 7,200만 원을 나눠줄 수 있는 예산이면은 7,200만 원 주고 나머지 1억 원을 20세 만 19세까지 매달 40만 원씩 나눠주면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된다. 그리고 당장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지금 아니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 동남아 국가에 저 산속에 가면은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가지고 우리 한국어도 확산시키고 한국어 교원 직업도 창출시키고 한국어 교재도 활성화시키고 한국어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 위주인 이러한 간병인 체제를 바꿔야 된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제 반려 로봇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반려 로봇.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슬픈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동물들이 이제 반려동물들이 이제 퇴출당하고 이제 반려 로봇이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투자한 투자 그룹들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 코로나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비대면 시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비대면 시대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로봇 시대가 빨리 옵니다. 네. 그리고 이 로봇들이 이제 간병인들을 대처하겠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 운전.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이제 휙 오죠. 이제 다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인 운전이에요. 무인 운전으로 싹 바뀝니다. 그 일자리 다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런 로봇이 간병인 또는 이제 그 반려동물을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하고 이 로봇이 서빙하고 요리도 하고 그리고 택배도 하고 이 시대를 빨리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기다 투자했기 때문에. 서민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로봇에게 지배받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감성이 있어요? 가짜 감성이지 진짜 감성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이 개구리 한 마리도 못 만든다라는 이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이 개구리 만들 수 있어요? 그 로봇 개구리 말고 진짜 그 뭐라 그럴까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 못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로봇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봇이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확 발전해 버리면은 예? 인간을 잡아 죽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 이걸 만드는데 그 위에 소시오패스들이 있다. 소시오패스 아시죠? 양심의 뇌가 없는 권력과 돈만 추구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그 위에서 조종한다 그러면은 소시오패스가 로봇을 조종해서 우리 서민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성 회복을 해야 됩니다. 진짜 제 말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제가 정말 요즘에 잠이 안 옵니다.